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의 이지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우리 코인 시장은요, 어느 정도의 조정 국면 이후에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주말 사이에 해킹 사건이 또 시장에 큰 화두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선 오늘 또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석빈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트러스트 커넥터 서강대 윤석빈입니다. 네,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이비트 해킹 사건에 관해서 정확히 어떤 일인지 우리 또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주말에 아마 관련된 분들은 아마 지금 기존 미디어는 많이 안 나오시긴 했는데 관련된 커뮤니티에서 연락이 많이 오셨었죠.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비트가 북한에 의해서 해킹됐다는 게 좀 확인되고 있고요. 좀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또 시간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해킹 당한 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 피해액이 굉장히 커서 네. 워낙 아시겠지만 그 북한 해킹이 이제 기술이 발달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뚫려서 근데 재밌는 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아마 지금 바이비트가 굉장히 그 보안에 신경 썼는데 그 멀티시그처럼 그 모든 사람을 다 해킹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이제 그 원래 좀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북한에서 그것들을 한 여러 명이 멀티풀하는 것들을 나눴는데 그걸 하나하나 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이게 아마 내부 그 이게 보면은 제가 이제 좀 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기회가 되면 이게 기술적인 해킹도 있었지만 이게 아마 내부 프로세스나 인간을 아마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다 이렇게 해킹해서 그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아마 단실 내에 있는 건 아니 준비된 게 오랫동안 준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예. 계속 정성을 들여서 한 거네요. 그쵸, 그걸 어떻게 보자면. APT라는 표현 쓰는데요. 네.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뚫릴 때까지 한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게 어떤 제가 외신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서 아마 또 나중에 보안 부분은 따로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북한 소행으로 된 거는 거의 확실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래소 자체는 좀 건재한가요, 교수님? 당연히 그 해킹을 그렇게 많이 당했었는데 얼마나 네. 많은 유저들이 막 빠져나가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아마 직접 타격이 클 거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들을 빨리 복구라든지 아니면은 계속적인 그런 우리가 대처하겠다고 발표를 하실 것 같은데 아직은 그 여파가 굉장히 커서 아마 바이비트를 쓰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주말 동안 아마 텔레그램 메시지 엄청 많이 왔을 거예요. 아마 기존 미디어 많이 다루지는 않으셨을 텐데 그래서 아마 제가 알고 있는 회장님도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따로 이렇게 연락이 오셨는데 저는 뭐 제가 뭐 바이비트를 쓰고 있지는 않긴 해서 근데 아마 그 쓰시고 계신 아마 이용자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아마 많은 좀 낭패를 겪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또 준비된 주제가 있긴 한데요. 또 워낙 이 바이비트 해킹 사건이 시장에 뜨거운 관심사이기 때문에 교수님 통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거래소의 해킹 사건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께 기술적으로 한번 자세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저희가 어떤 주제들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지 교수님, 저희 오늘 어떤 주제일까요? 네, 물론 토큰 증권 법제화 부분이죠. 사실은 뉴스를 안 좋은 뉴스가 많네요. 해킹 당하기도 하고 네. 토큰 증권에 대한 부분들에서 원래 법제화 부분을 시키려고 했는데 불발이 됐죠. 국회에서 어쨌든 그게 불발이 돼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무위, 법안 소위 상정 불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무위에서 법안 소위 상정 불발이 돼서 요거가 아마 이제 뉴스가 어쨌든 우연히도 해킹 사건도 나오고 예, 정무위 법안 소위가 상정 불발이 돼서 때문에 아마 ST 때문에 토큰 증권도 저도 이제 오래전부터 일부는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어떻게 통과가 안 돼서 상정에 불발이 돼서 이게 아마 그 관련돼서 준비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관련돼서 이제 금융기관도 그렇고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정에 불발이 돼서 실망감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 토큰증권 법제화 부분인데 정무위 법안 소위 상정 불발이 돼서 이게 가장 큰 여파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작년만 하더라도 이 STO에 관해서 많은 시장의 기대감이 있기도 했었고 관련해서도 좀 많은 뉴스에서 다루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불발이 된 상황이고 그 불발에 따른 시장의 영향은 어떤지도 한번 짚어주세요. 당연히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관련된 준비들이 많으셨는데, 그러니까 증권뿐만 아니라 은행, 그러니까 기존 금융권에도
굉장히 뭐 몇십억에서 뭐 몇백억까지 뭐 이렇게 시스템 준비를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기관 및 투자자 유입이 지연되는 투자 심리에 대한 위축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업 계획 차질이 있겠죠.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의 STO, 토큰 주권 발행에 대해서 상품이라든지 출시 일정이 어쨌든 이게 이번에 어쨌든 이게 상정이 된다는 가정하에 준비했었는데 상정이 미뤄지고 아마 하반기나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진짜 사업 계획에 대한 차질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국, 유럽 등 이제 선진국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치고 나가고 있거든요. 뭐 토큰 증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트럼프 2.0 아니면 유럽에서도 물론 미카에 대한 법적 규제가 있지만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혁신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미국, 유럽 등 선진국 대비 혁신 속도가 이제 격차가 확대 우려될 수 있다.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 그러니까 투자 심리에 대한 위축, 사업 계획에 대한 차질, 글로벌 경쟁력 약화. 이게 세 가지가 크게 이제 시장에 대한 영향을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누기 이전에요. 국내 토큰 증권 법제화가 사실 처음으로 발의가 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타임라인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현황까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칫 한 벌써 3년 정도 이제 STO가 그때는 이제 21대 국회였거든요. 그래서 금융위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왔었죠. 금융위에서 21년도 그때 이제 금융위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그때 굉장히 금융위 드디어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굉장히 최초였어요. 거의 최초처럼 해서 그때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이유는 왜냐면 블록체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각들이 많았는데 금융위에서 먼저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그때 많은 시장 플레이어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STO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로 많은 금융기관에서 그렇고 이제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증권회사가 각 TFT를 만들었고 코스콤이라든지 그리고 아마 이쪽 플레이어들이 많은 블록체인 회사들도 ST 관련돼서 준비 일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22년도 2년도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은 21대 국회 마무리될 때쯤에 원래 상정이 돼서 네. 통과될 뻔했는데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때 이제 국민의힘 이제 윤창희 의원님 코스콘 대표로 가시는데 그때 윤창희 의원님이 발의했던 법안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하여튼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되지 않고 22대로 넘어온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이번에 이제 정무위가 불발이 돼서 전반이 돼서 일단은 2023년도 이제 금융위 기반에 대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추진을 해서 ST를 증권으로 하는 시도도 있고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굉장히 시장에서 활발히 움직였다가 21대 국회에서 사실은 그때 좀 통과했으면 좋았어요. 통과가 안 돼서 이게 22대 국회 넘으면서 약간 아시겠지만 이제 전국도 혼란하고 그러면서 이게 우선순위가 밀린 것 같습니다. 우선이 밀려서 사실은 뭐 전체적인 법적 체계는 복잡하긴 하거든요. 이 자본시장법, 뭐 증권법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 체계 같은 논의가 좀 더 깊게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사실은 이거 이번에 통과하자고 하는 공감대는 약해진 것 같아요. 사실은 좀 더 사실 아시겠지만 이게 물밑 작업 다 끝났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이게 올해 일을 통과되려면 물밑 작업들이 다 끝나서 이게 그냥 앞에서는 공식적으로 할 때는 다 이게 공청회나 그런 것에서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들이 안 됐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정치적 제도, 이해관계가 조율이 실패가 돼서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큰 이유라 보여지고요. 투자자 보호 체계의 미비라든지 여러 가지 뭐 기술적 검증은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포인트는 21대 국회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22대 넘어와서 이게 사실은 이번에 트럼프 2.0 나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크립토나 이런 것들이 더 상승세에 있는 건 맞는데 그런 여세를 몰아서 끝냈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약간 놓쳐서 그리고 물밑 작업들이 약해지면서 금융이라든지 뭐 금감원 그리고 관련된 한국은행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하고 좀 협의가 딥다이브하게 미리 끝냈어야 되는 그게 좀 안 된 것 같아서 미뤄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 STO 관련해서 시장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법이 발의가 되고 그게 국회를 통과해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브레이크가 걸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STO 토큰 그리고 STO 투자를 기다리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심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이런 규제적인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시장에 있기는 했습니다만 또 그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전반적인 글로벌적인 규제와 또 국내 규제들을 좀 한번 비교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미국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이 워낙 많이 치고 나가고 있죠. 네. 미국에서는 SEC를 ST를 증권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하위 테스트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발행 프레임워크에 있어서 이거는 증권이면 무조건 SEC, 상품이면 CFTC 나눠져 있어서요. 일단 미국이 가장 이런 부분에선 가장 앞서 있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2.0 시대가 되면서 지금은 층크립토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점 크립토 친화적으로 되면서 이런 ST에 대한 것들도 물론 정확하게 이번에 뭐 SEC에서도 약간 증권이라고 하는 명확하게 되는 규정들이 있긴 한데 그것들을 좀 완화시키려고 한다 아니면 그것들을 좀 더 글로벌리 또 우리가 확대해 나갈까 그런 거 같아요. 아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도 되게 강조하고 CBDC 하지 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에 대한 층크립토에 대한 부분에서 미국은 SEC가 ST를 증권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하위 테스트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나와 있고요. 근데 나머지 레귤레이션의 발행 프레임워크를 정립해서 정말 명확하게 증권이라는 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크립토에 좀 친화적으로 가고 있고요. 유럽은 미카라고 많이 들어보셨거든요. 그 미카 체계로 투명성을 강화시켜서 2024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있어서 근데 이러는 미국보다는 유럽은 약간 보호 차원이죠. GDPR이라든지 이런 보호 체계가 갖고 있어서 이 회사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일본은 2023년 개정 금결법으로 STO 플랫폼 면허제가 돼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굉장히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어요. 엔 스테이블 코인도 하고 일본은 굉장히 몇 3.0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어서 일본도 많이 치고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기술 신정은 되게 활발해요. 기술 실적 많이 했거든요. 증권사도 그렇고 많은 증권회사가 기술 실적을 많이 했는데 이런 법적 부분이 이런 것들이 안 되면서 후발 주자 상태로 거의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 유럽, 일본은 다 이렇게 치고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 우리나라는 이번에 법정 이게 상정 불발이 돼서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는 거는 어떤 분들은 굉장히 페이스북에 강력하게 쓰셨더라고요. 뭐 이렇게 제가 아는 분 대표님인데 뭐 페이스북이니까 제가 뭐 글 읽는 그대로 이렇게 방송에 말씀 못 드리는데 굉장히 그런 울분을 토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안타까워요. 이게 몇 번 말씀해 이게 글로벌리 다 이쪽 기존 금융과 디지털 자산 연결 융합하는 걸 폭발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런 토큰 증권 자체가 불발이 되면서 그래서 이런 국제했을 때 현재 규제는 더 많이 이걸 완화시키고 아니 더 부흥시켜도 모자를 판에 이게 어쨌든 상정 불발이 돼서 이게 굉장히 하반기를 밀릴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무리 빨라져도 그러면 지금 트럼프 2.0 초기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안 돼가지고 그게 좀 멀어질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약간 요것들은 약간 좀 이슈가 있긴 한데 어쨌든 정리해 말씀드리면 규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많이 뒤처지고 있다. 그러니까 규제 빨리 프레임워크를 명확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진흥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약해지고 있다는 것들이 현재 정확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 또 법인 기업들의 암호화폐 투자 허용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 국내 금융시장 역시도 법적으로 규제가 좀 풀려간다라는 인식도 있지만 사실 STO 분야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좀 많은 분들이 답답한 심정을 느끼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통과 가능성도 언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통과될 가능성 있을까요, 교수님? 뭐 반반이죠. 근데 이게 빨리 대의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우리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것들을 물론 이제 미비할 수는 있죠. 근데 금융 관점은 너무 아직 미비해. 이게 투자자 보호도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아라고 하는 그 측면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측면이 이해가 되긴 하는데 또 한쪽 측면에는 이쪽 시장이나 이쪽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진출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밸런스가 필요해서 금융당국에서 왜 이렇게 좀 하는지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전체적인 제가 말씀드리면 부분 최적화보다는 전체 최적화처럼 그분들 관점에서 이게 좀 아직 미비해 좀 더 강조할 게 있다는 게 당연히 보일 것 같아요. 근데 부분 최적화보다는 전체 최적화가 주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는 아마 하반기에는 반반인데 지금 아마 이게 불발되고 나서 굉장히 아마 압박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국회도 그렇고 금융권도 그렇고 아마 이게 좀 이럴 때니 이런 것들이 아마 전방위적으로 압박 내지는 좀 그러니까 의견이죠. 의견 수렴이 좀 되면 하반기에는 아마 통과 가능성 반반인데 좀 더 하반기에는 좀 더 그것들이 좀 나와서 아마 좀 뉴스룸에서도 좀 좋은 뉴스로 해킹당해서 그런 뉴스보다는 우리 통과됐습니다. 우리 때 어쨌든 법인 계좌가 열린 것도 좋은 뉴스였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ST 토큰증권에 대한 것도 또 빨리 이런 법적인 것들이 좀 룰이 빨리 정해져서 플레이어들이 마음껏 좀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반응도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서서도 잠시 언급을 해주시긴 했었지만 이번 또 법제화가 되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 투자자들의 반응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기업들의 입장도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각각의 반응들은 어떻던가요?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다른 쪽 해외로 나가는 거죠. 해외 플랫폼 쪽으로. 물론 해외 나가는 것도 여러 가지 난관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약간 법제화가 좀 이루어지는가 해외 플랫폼 쪽으로 이용이 증가될 확률이 높고요. ST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규제 회피 리스크가 있고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기업들은 이제 사모 시장 소규모 STO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은 샌드박스라고 하거든요. 샌드박스로 뭐 부동산이나 예술품 분할 소유권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샌드박스도 제가 알기로 많이 몰려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 이게 풀리면 자연스럽게 법적이 되니까 샌드박스를 안 해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법적인 것 때문에 샌드박스로 계속 처리해야 될 것 같아서 대형 금융사하고 협업을 모색하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우리가 이제 기존 리거시는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있는 STO 기업들하고 협업하는 요것들은 현재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정통 금융권들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점점점 혁신에 대한 압박이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면 야 지금 JP모가 골드만삭스 난리인데 너희 뭐 하고 있는 거니라고 하는 시장 반응이 나올 것 같고 물론 이제 기존 정통 금융권은 이제 힘든 거죠. 왜냐면 금융 당국의 눈치를 또 봐야 되고 그리고 글로벌리 나가는 경쟁 환경에서의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 되지라고 하는 양쪽 측면에 있어서 금융 당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글로벌이 이렇게 치고 나가고 있구나. 약간 두 가지 약간 샌드위치처럼 압박되는 게 있어서 아마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금융기관 자체는 하고 싶어 하시죠, 당연히. 증권회사나 은행에서는 STO 사업을 오랫동안 준비하셨거든요. 돈도 많이 들여. 그래서 당연히 빨리 되면 더 나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좀 더 준비 잘할게요라고 해서 아마 정치권도 그렇고 금융기관의 당국이 하면 이런 의견들이 더 많이 이번에 촉발이 돼서 더 많이 압박 내지는 의견이 더 모아질 거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음. 확실히 반응이 좋지는 않네요. 그래서 또 이제 국내를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하반기 통과 가능성도 사실상 수치상으로 그렇게 또 높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올해 해결이 안 되게 된다면 그게 또 굉장히 지지부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럼 금융당국의 입장은 어떤 건지 궁금해요. 도대체 이제 이번에 통과시키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고 또 어떤 시각에서 이 STO 법안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융 당국에서는 아직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네. 이게 기존에 있었던 증권 형태가 토큰 증권이라고 새로운 거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다양한 방면을 봐야 돼라고 하는 그 법적인 종합적인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아직은 투자자 보호할 때 좀 미흡하지 않아?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아라고 하는 의견을 아마 내셨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뭐 금융당국은 아니라서 제가 100%다 대면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기존 금융 당국 관점에서 이게 아직 투자자 보호가 부족해. 그리고 기술적으로 좀 더 테스트해야 될 것 같아라고 하는 의견을 내실 것 같아요. 내셔서 그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금융 당국과 금융 회사와 아니면 전반적인 이게 좀 논의태에서 좀 더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안 왔으니까 불발이 된 거겠죠.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이것들에 대해서 정무에서도 이걸 어떤 분들은 아마 지금 국회의원분들이 이걸 발의하신 건데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통과가 안 됐다고 하는 거는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복잡 다단한데 이 사업 자체는 그것들을 좀 더 어떤 우선순위 그리고 글로벌 그리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전체 최적화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것들이 안 된 것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금융당국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는 저는 뭐 공감은 일부는 제가 되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종합적인 관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부족하다 하더라도 좀 치고 나가서 좀 더 글로벌리 대응할 수 있는 시장 했는 게 좋았는데 그게 안 된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은 STO 법안이 통과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고 이 기존 증권과 그리고 STO 토큰 증권이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이게 또 금융시장에 어떤 의미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한번 시나리오를 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증권과의 차이점들도 한번 언급을. 예, 이거는 뭐 전에 나눴었는데 사실은 본질적인 부분은 증권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음식과 뭐 그릇을 비유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릇을 기존에는 어떤 전자증권만 됐지만 지금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으로 되는 거, 토큰화이즈 된 거를 새로운 그릇을 마련해 준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증권 체계 말고 새로운 토큰 증권으로 해서 새로운 뭐 투자 계약 증권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가 나올 수 있는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본질적인 부분은 증권은 똑같다. 근데 그걸 담는 그릇을 기존에 있었던 전자증권이나 그냥 일반 증권이냐 아니면 토큰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이 있는 토큰 증권이 되는 그 차이만 있는 거긴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릇이 달라지면 먹는 사람의 음식도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저 음식 좋아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너희는 음식이 증권이면 무조건 다 증권이야 뭐 그릇이 달라졌는데 사람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이제 어쨌든 또 그릇이 달라지면 또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어서 확대될 수 있어요. 투자계약 증권 이런 게 나왔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포인트를 보면은 소유권, 수익권 표시, 자본 조달하는 거는 똑같은데 차이점은 일단 블록체인 기반이 있기 때문에 약간 유연하게 그리고 좀 더 리커디티, 유연성의 부분에서 뭐 실시간 청산, 분할, 소유, 분할로 해서 짧게 쪼개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유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전자증권법 대비 보유자 식별성이 좀 강화되는 게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좀 실시간으로 낼 수가 있고 토큰 증권이 되면 유연하게 그리고 기존에 썼던 거래소는 KLX 거래소 썼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부동산이나 미술품처럼 일종의 조각 투자가 가능해질 수 있는 약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게 늘어나서 사실은 증권에서 이거 돈 벌 수 있어라는 얘기 많았지만 지금 시장이 확대됐거든요. 네. 그러면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한 토큰 증권이 되면서 기존에 쓰던 원래 증권 삼성전자 증권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미술품을 유동성하다든지 부동산 유동성하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새로운 혁신적인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일종의 시작점이라 보실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작점 자체를 일단 하지 마라고 된 거니까 좀 실망감이 많으신 거죠. 여러모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소식들 전해지는 대로 저희 뉴스룸에서 또 한번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시간이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또 다양한 소식들과 정보들과 주제로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오늘은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